자, 수고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적법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부동산 등기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등기법은 좀 지적법하고 달리 좀 뚝배기 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숙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성적이 막 오르고 그런 과목은 아니고요. 좀 민법도 조금 더 깊이 아시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좀 해결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려요.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막 점수 따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해 위주로 해서 차근차근 가시면 점수가 오릅니다. 오르고 또 한 번 이렇게 또 잡아두시면 또 쉽게 점수가 내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운이 남는 과목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 갈게요. 자, 부동산 등기. 자, 우리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공시하는 것은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장부에다가 적는 게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뭐고? 대장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표현을 등록이라고 하고, 등록. 그다음에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겠다고, 부동산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기록하는 건데 그 장부 이름이 등기부예요. 어디다 기록하는 거?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시험에 내는 건데,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 조문에 그냥 등기부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 등기부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라고, 법인 등기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뭐라고 하고? 법인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등기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법인 등기.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 이런 수목,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임목 등기부라고 하거든요. 혹시 민법 시간 하셨나? 예, 그 임목 등기부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럼 임목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임목 등기, 이렇게 부른다. 이해되시죠? 용어가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슨 등기? 부동산 등기니까 등기부 이름이 부동산 등기부예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인데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따로 부동산 등기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등기부 그래요.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그냥 등기부 하면은 무슨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요 등기부, 요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동산을 기록하는 건데, 좀 나눠보면 이렇게 두 개로 부동산에 표시하고 권리, 이렇게 나누는 거죠. 부동산에 표시하고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책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등기법은 좀 2주 하죠. 2주 동안 그 많은 등기법 지금 그 입문과정에서 개략적인 여러분들 개념 좀 잡아주고 할 거니까 책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기록하는 거라고요? 부동산을 기록하는 거. 부동산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에 표시하고 권리를 기록하는 건데, 누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관이. 등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 권리를 기록하는 건데, 어떻게?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예, 외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기라고 얘기할 때 어떨 때는 동사로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명사로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등기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등기되는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말할 때도 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장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 이제 나올 텐데요. 요 해커스 이제부터는 그 저자별로 기본서가 달라요. 기본서가 여러분들 배우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이 기본서가 다 다르니까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이 기본서에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법 목차인데요. 총설,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2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등기기관과 설비, 등기기관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관, 그다음에 설비 어디에다가 기록해요? 등기할 때가 있어요.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관, 등기부 요런 거 배우는 데가 2장이에요. 2장에서 공부하는 게 등기기관과 설비, 등기관, 등기부 이런 거 공부하십니다. 등기소 이런 거. 자, 그다음에 3장 제목이 뭡니까? 등기 절차 총론. 요거 어떻게 등기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일반적인 절차를 공부하시는 데가 요 3장이에요. 절차 총론. 여기가 이제 등기법 한 내용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요 뒤에 얘기들은 뒤에 얘기들은 강론이에요. 얘가 뭐고? 총론이고 요 4장, 5장, 6장은 강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강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등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까 무엇을 등기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의 표시하고 권리.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봐서 표시에 관한 등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어떻게 하는지, 여기 이제 4장, 5장 이렇게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요 6장은 각종 등기 해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이제 등기 종류별로 변경 등기 어떻게 하는 건지, 말소 등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부기 등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등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 공부하신 데가 각종 등기 절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본론적인 다 내용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등기를 누가 한다 그랬죠? 등기관이 하는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불복하는 절차를 우리 등기법에서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이의신청. 그래서 요 이의신청, 마지막엔 요 이의신청 또 배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7장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등기법은 요거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법 목차가 아까 7장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부분들 하실 건데요. 이제 총설 들어갈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입문서 안 보셔도 돼요. 자, 총설은 이제 등기법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는데요. 그래서 등기법도 민법의 부속법률이에요. 민법 시간에 이제 물권법 시간에 가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부동산 등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규정한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기 때문에 앞에 총설 파트는 이제 민법 얘기를 잠깐 해요. 살짝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이 등기사항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등기사항을 이제 등기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얘기예요.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도 정리해 볼게요. 자, 1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 2조에 부동산 등기법 1조는 목적. 우리가 보통 요새 만드는 법들은 제 1조가 목적이고요. 2조가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그래서 요새 만들어진 법들은 1조가 뭐라고요? 목적. 이 법 만든 목적 나오고 2조가 정의. 이 법에 쓰는 용어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법에서 쓰는 얘기하고 공시법에서 쓰는 용어 개념이 다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 주택법에서 쓰는 주택하고 건축법에서 쓰는 주택의 의미가 다르다. 그런 얘기 살짝 해드린 것 같은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등기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등기법에서 말하는 것들은 법 2조에서 요러한 뜻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자, 첫 번째가 등기부가 나와요. 등기부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됐나요? 예, 자, 현재 등기부는 종이가 아니라고. 종이 등기부가 아니라 전산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예요, 데이터. 예,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정보 자료라고 하죠. 정보 자료가 아니라 데이터.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라고 한다? 등기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들을 그냥 막 저장해 놓지는 않았겠죠. 일정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등기부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무엇을? 등기 정보 자료를 어떻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것. 이것을 등기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 요새 이걸 또
자주 출제를 했는데요. 등기 부본 자료는 백업 파일이에요. 우리가 원본 파일이 있고 백업 파일이 있죠. 백업 그런 것 같은데. 자, 등기부 부본 자료가 백업 파일입니다. 백업 파일. 그래서 읽어보실래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 있고 백업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파일이 등기부, 백업 파일을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럼 원본 파일하고 백업 파일은 내용이 같아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자,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이란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이것도 등기 정보 자료죠. 이것도 등기 정보 자료인데 그 등기되는 전체 자료 중에서 물건별로 만들어 놓은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하면 크게 두 개가 떠오르시죠? 토지하고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토지 하나당, 건물 하나당 하나씩 등기 정보 자료가 있다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기록. 그럼 토지는 셀 때 어떻게 센다? 단위가 필. 그래서 앞에 뭐라고 돼 있죠? 1필의 토지. 건물은 셀 때 어떻게 센다? 개라고요. 동이라고 안 읽어요. 동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개. 그래서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 그래요. 등기 기록.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 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정보 자료를 뭐라고 한다? 등기부. 뭐라고? 등기 정보? 아까 뭐래?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부라고 하고, 그럼 A 부동산의 등기 정보 자료, B 부동산에 등기된 정보 자료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겠지. 물건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A 부동산에 등기된 정보 자료, 등기 기록. B 부동산에 등기되는 자료, 등기 기록.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씩 등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등기 기록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는 뭐라고 하고 등기부 그러는 거고, 각 물건별로 등기되어 있는 데이터는 등기 기록 이렇게 부른다고. 되셨죠? 그래서 등기부가 더 넓은 개념인데,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등기부나 등기 기록이 그냥 같은 의미로 그냥 혼용하기도 해요. 그냥 시험 공부하는 것이니까 원래는 이런 뜻이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들.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씩 등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그래요. 이게 원칙이라고. 물건 하나당 하나씩 등기 기록이 있는 거다. 그래서 무슨 원칙?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종이 시절에는 요거를 등기 용지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종이 시절에는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씩 등기 용지가 있다. 그럼 옛날에 종이 시절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A 부동산의 등기 용지, B 부동산의 등기 용지가 각각 있는데 관리를 낱장으로 관리하지는 않았겠죠. 이 용지들을 묶어놓은 책, 그것을 등기부라고 그랬다고. 이해되십니까? 옛날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데이터를 등기부라 하고 각 부동산의 등기 정보를 등기 기록이라 한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시험에. 요게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한 10년 정도 시험에 이제 뜸하다가 요새 또 최근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 문제가 계속 내고 있는데, 자, 등기필 정보란 읽어보실래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기한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이걸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등기필 정보. 자, 등기가 끝나면 나오는 거예요. 등기가 끝나면
나오는 건데 어떤 등기가 됐을 때 나오냐면 요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험용. 누가 나올 때?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이 등기필 정보가 등기 권리증이에요. 등기 권리증.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 권리증이 등기 필증이었어요. 자, 한번 우리가 등기가 되면 자, 매매했어, 매매.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잔금 치르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새로 등기부에 나온 권리자가 누구죠? 누구 앞으로 등기한 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 이제 다 끝났어.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면 매수인한테 이제 네가 등기된 권리자다라고 권리증을 준다고.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우리가 등기권리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등기권리증을 등기가 끝나면 누구한테 줄까요? 매수인한테 주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등기권리증을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다고. 뭐라고 불렀다고? 등기필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등기필증이라고 안 하고 등기필정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필정보라고 해요. 등기필 정보. 그래서 여기 보시 이게 등기 끝나면 나오는 건데 글씨가 좀 작은데 자, 이 종이 이름이 뭡니까?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끝나고 나서 준 거예요. 줬는데 누구한테 준 거냐면 여기 김선아. 여기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려면 모르겠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권리자 김선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고유번호 소재여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62 24번지 토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초동 362번지 토지에 대해서 김선아가 권리자로 등기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무슨 등기로 했느냐? 밑에 보니까 접수는 2015년에 됐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무슨 등기했다고? 김선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요것을 김선아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여기 자 여기를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겠다. 등기 완료 통지.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말 그대로 무슨 통지? 등기가 완료됐습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러요러한 내용의 등기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준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그럼 김선아 앞으로 등기가 됐으면 김선아한테 권리증을 줘야 되는데 이해되세요? 김선아 앞으로 새로 등기됐으니까 권리증을 줘야 되는데 그 권리증을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암호로 만들어서 줘요. 뭘로 만들어서요? 암호로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렇게 일련 번호 해가지고 WTDI UPRV P6H1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일련 번호가 여기에 영어하고 아라비아 숫자가 섞여가지고 12개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일련 번호 이렇게 불러요. 일련 번호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비밀번호 해가지고 순번이 01서부터 1번서부터 50번까지 해서 비밀번호 50개를 줘요. 이걸 누구한테 준 거다? 김선아한테 준 거예요. 그럼 김선아가 나중에 등기할 때 써먹으라고 암호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뭘 줬다고? 일련 번호하고 뭘 준 거예요? 비밀번호.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깜빡 잊고 제가 우리 집 집문서를 안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여러분들이 등기권리증을 받으시면 여기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요 겉에 대법원 마크 찍혀 있어 스티커로 찍혀 있어 가지고 요 스티커를 이렇게 띄워보면 요런 숫자들이 써져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그럼 이 종이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종이에는 이 등기 끝났다고 이제 등기소에서 준 건데 이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2개가 적혀 있죠? 위아래로 지금 제가 나눠서 보여드렸잖아. 위쪽은 뭐고? 등기 완료 통지고 밑에는 등기필 정보. 이 2개가 써져 있다. 그래서 이름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더 하다 보시면 되는데, 어떤 종이는 요게 없는 종이도 있어요. 요 밑에 뭐 1년 번호 이런 게 없는 종이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어. 끝났을 때. 그럼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등기 완료 통지서예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등기소에서 사실을 통지한 거야. 이러이러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하고 통지한 것은 뭐라고 하고? 등기 완료 통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에 해당하는 암호를 준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등기필 정보는 제가 암호라고 불렀죠? 암호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암호라니까 뭐하고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일련 번호 12개. 일련 번호가 12개야. WTDI, UPRV, PH61 몇 개요? 12개. 1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일련 번호, 그리고 그 밑에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어요. 50개. 자, 요게 등기필 정보.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요 개념을 등기법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게 정리가 안 되시면 마구마구 헷갈려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자, 등기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을 앞에 권리증을 줘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했다고 해서 요 등기가 완료가 됐다. 등기가 다 끝났어. 등기소에서. 그럼 등기 끝나면 권리증이 나온다고. 뭐가 나온다고요?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을한테 주는 거예요. 새로 등기된 을한테. 그럼 이 등기 권리증 이름이 뭐라고요? 제가 등기 권리증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밖에 나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중개하실 때는 그냥 등기 권리증 그러실 거야. 근데 이게 법상 이름은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이제 이거 다 아시는데, 손님한테 등기필 정보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라고 하죠, 보통. 등기 권리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등기필 정보. 근데 옛날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요? 등기필증. 옛날 이름은 등기필증. 예. 근데 역할은 같은 거예요. 이게 뭐다?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받았어. 을이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나중에 병한테 또 팔 수도 있죠. 을이 샀다가 나중에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자, 요거는 신청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막 헷갈린다고. 이거는 이제 등기가 끝났을 때 새로 나온 거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등기를 뭐 한다고요? 신청.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는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데, 요 등기를 신청할 때 지금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 등기할 때. 을이잖아요. 그럼 을이 종전의 권리자예요. 지금 을이 병한테 파는 거잖아. 그럼 을이 종전의 권리자인 거고, 병이 새로운 권리자가 될 사람이고, 그럼 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해주는 사람이 종전에 내가 권리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되십니까? 그래서 요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 누구죠? 을이잖아요. 을이 갖고 있는 등기 권리증을 등기소에 내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뭘 내라 그러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 그럼 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라는 거예요? 등기를 신청할 때 내라는 거예요. 누구 거? 을 거, 매도인 거. 매수인의 등기 권리증을 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매수인은 아직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누구 거? 매도인 거. 그럼 매도인은, 지금 파는 요 매도인은 등기 권리증을 언제 받은 거죠? 옛날에 샀을 때 받은 거죠. 이해되시죠? 옛날에 샀을 때 받았던 것을 지금 팔 때 등기소에 신청할 때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을의 등기 권리증을 신청할 때 낼 때 등기필 정보를 내요? 등기필증을 내요? 요게 지금 2024년 지금 11월 30일 날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등기를 지금 신청하는데, 요 매도인 을의 등기 권리증은 언제 받은 거예요? 옛날에 받은 거라고 그랬죠? 옛날에 요거
샀을 때 받은 거잖아요. 샀을 때 받았던 것을 지금 내는 건데 이 사람이 사기를 95년에 샀을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95년에. 그럼 95년에는 등기필정보라는 게 없었다고. 아까 보셨던 등기필증. 그거 장롱 속에 꼭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팔 때 내놓는 거라고. 그래서 뭘 내는 거고? 등기필증을 내는 거고, 2000년대부터 이제 전산 작업이 시작해가지고요. 2004년에 이제 완료됐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10년에 산 사람이다. 요 사람이 요 갑판인데 2010년에 샀다. 그러면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등기 신청할 때 뭘 내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개념이 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나오는 것은 다 새로 뭐로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로 나오는 건데,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것은 등기필증을 낼 수도 있고 등기필 정보를 낼 수도 있는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등기필증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등기필증이라는 것이 지금도 쓰이냐고. 뭐 할 때? 등기를 신청할 때 쓰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그러면 이 등기필증하고 등기필정보가 뭐가 다른 거냐면, 절차상 요거는요, 등기필증은 첨부정보예요. 첨부정보.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신청정보, 첨부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할 때 내는 정보인데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 그래서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를 내요. 뭘 낸다고요? 신청서를 신청정보라고 그래요. 신청서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청정보.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고 첨부 서류도 있겠죠. 뭐 인감지명서도 낸다, 주민등록등초본 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첨부되는 서류를 첨부정보라고 그래요. 그럼 요 등기를 신청할 때 만약에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신청서에다가 등기필증 더 내야 된다고. 무엇으로써? 첨부 서류로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서류, 종이를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받았던 암호를 신청서에 쓰는 거예요. 암호. 기억나세요? 암호. 그게 뭐였죠? 50개는 50개. 그 다음에 12개, 1년 번호 12개하고 비밀번호 50개. 그게 암호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을 쓰는 거야. 어디에다가? 신청서. 종이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내면 등기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번호가 자기네 갖고 있는 등기 자료하고 데이터하고 맞는지를 시스템상에다 입력하면 맞으면 통과가 되겠죠. 되십니까? 예. 처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등기필 정보가 신청 정보에 들어가는 거고, 등기필증을 낸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고? 첨부 정보. 근데 역할은 똑같은 거다. 됐죠? 역할은 똑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자, 등기가 완료가 됐어. 이런 등기법은 절차법이라서 하나하나 단어를 음미하셔야 됩니다. 자, 요 등기 완료. 누구 앞으로 등기됐죠? 병 앞으로. 그러면 병이 새로운 권리자가 또 된 거죠? 그럼 병한테 새로운 권리증을 또 주는 거라고. 등기될 때마다 새로운 권리자한테 뭘 준다? 등기필 정보를 준다. 그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고 할 때 그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에다가 적어라. 신청서에다가 적으라고요. 암호.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1년 번호 12개하고 비밀번호 50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시면 1년 번호 12개를 적어요. 신청서에다 적고요. 비밀번호가 몇 개가 있어요? 50개가 있죠. 그럼 50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쓰는 거라고. 우리 옛날에 보안카드 쓰듯이. 우리 옛날에 보안카드 쓸 때 앞에 번호 쓰고 순번 쓰고 번호 쓰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50개 중에서 내가 40번을 쓰고 싶다. 그럼 40번 해놓고 비밀번호 4개. 되시죠? 그럼 그게 맞으면 통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등기소에서. 이 사람 권리자가 맞다. 이렇게 처리되는 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등기 신청서예요. 등기 신청서인데 등기 신청서는 2개의 면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등기 신청해 보신 분, 등기 신청 한번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그래서 2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뒷장을 이렇게 갑지라고 하고 뒷장을 이제 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데 어떻게 잘 써지시던가요? 수기로 쓰셨네? 워드로 쳐서? 예, 잘하셨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데,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나옵니다. 뭘 씁니까? 부동산 표시. 그럼 일단 어떤 물건에 등기해달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물건에 요 등기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서니까 일단 뭘 쓰고? 부동산 표시를 쓰고요. 부동산 표시 서울TV 서초동 362번지고, 그 다음에 요게 매매라서요. 매매할 때 이제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래 신고를 하세요. 매매를 했으면은 뭐 한다고요? 거래 신고. 그거 신고한 번호하고 신고한 거래 가액을 씁니다. 이게 부동산 표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원인과 근여일을 2024년 2월 3일 매매했다라고 이제 원인하고 원인 일자를 씁니다. 썼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무슨 등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하면 등기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전할 지분은 없고 다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거 이제 용어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기를 양쪽에서 원래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고요? 양쪽에서 신청하는데 그 양쪽 중에서 이 등기하게 되면 권리의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권리의 이익을 얻는 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그럼 우리가 매매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매수인. 그럼 매수인을 뭐라고 하고? 등기 권리자.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는 사람이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요 등기 의무자 칸에다가는 누구 이름 쓰고 매도인 이름 쓰는 거고 인적사항 쓰고 등기 권리자 칸에다가는 매수인 쓰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쪽에서 등기필 정보 받았던 사람이 김선아였는데 아까 요 등기필 정보가 김선아가 옛날에 언제 하냐면 2015년에 등기하고 요거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다고요? 김선아가 받았다가 2024년에 지금 또 파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럼 김선아가 매도인이니까 누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돼서 등기 의무자에서 매도인 등기 의무자 김선아. 그 다음에 양준서가 사고요. 요게 이제 앞장에다 썼고, 뒷면에 시가 표준에 이런 거 쭉쭉쭉 써요. 예, 돈 얘기 쭉 쓰고,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칸이 있다고. 되었습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름, 김선아.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1년, 자꾸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1년 번호하고 비밀번호. 할 때 같이 따라만 오시면 돼. 1년 번호 12개. 1년 번호 몇 개? 12개. 1년 번호 W, TDI, UPR, V, PU, H 이렇게 1년 번호 쓰고 비밀번호가 아까 몇 개 있었는데 50개 있었는데 지금 김선아는 40번 비밀번호 6557이다라고 쓴 거예요. 되었죠? 그럼 이걸 쓰면은 따로 등기필증은 낼 일이 없죠. 이 김선아는 등기필증을 받은 게 아니라 등기필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등기필증 종이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등기필 정보를 적어서 내는 겁니다. 쓰임새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처리되는 게 등기필 정보. 그래서 첨부 서류에 이 등기필증은 없죠. 이렇게. 이 사람은 뭘 적었으니까? 등기필 정보를 적었으니까. 자,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등기필 정보가 나왔을 때 요게 주의사항 이게 다 시험 문제인데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보안 스티커 안에는 여기 보안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아까 스티커 이렇게 겉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 스티커 안에는 다음번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1년 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 그리고 등기 신청 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1년 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자 다시 1년 번호와 비밀번호 1개를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재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신청서에 이것을 기재하면 종래 등기 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해되세요?
옛날에 등기필증 냈던 것이 지금은 등기필 정보 요거 적으면 된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서면 자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자체를 등기 신청할 때 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까 신청서에 그렇게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고요. 거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이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문제거든요. 이게 작년 문제인데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옳은 것. 자, 1번 등기필 정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맞아요. 맞죠? 답 나왔네. 답 1번. 쉽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지. 많이 틀리셨어. 이게 엄청 많이 틀린 문제예요. 등기필 정보가 이거라고요. 등기필 정보. 설마 답이 1번일까? 그런 거 아니에요. 1번도 답 많아요. 균등에. 자, 다시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뭐하고? 일련 번호. 아까 WTDI U8이 쭉 있었잖아요. 일련 번호와 그 다음에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이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답이 바로 1번이었어요. 그럼 뒤쪽에서는요. 한번 안 배우셨지만 한번 볼게요.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에 등기필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한다. 자, 등기필 정보를 뭐 한대요? 통지한대요. 그러면 이건 등기가 끝나면 되는 거죠? 등기가 끝나면 줘요? 등기가 끝나면 아까 새로운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주냐고. 아까 종이 보셨잖아요. 그 누구한테 준다고? 새로운 권리자한테 줘야 되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매수인이 3살짜리예요. 등기 돼요? 등기. 아직 3살짜리도 가질 수 있잖아요. 안 될 리가 없지. 단 미성년자니까 등기 신청은 법정 대리인에게 부모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명의는 누구 앞으로? 3살짜리 앞으로 해놓고 신청은 법정 대리인이 했단 말이야. 근데 3살짜리부터 등기 다 끝났어. 그럼 3살짜리한테 권리증을 줘요? 3살짜리가 어떻게 3살짜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 그러면 이제 민법 대리 나가셨나요? 민법 대리 아직 안 나가셨나요? 그 3살짜리 그게 본인이에요. 거기가 뭐고요? 본인이고 법정 대리 대리인이에요. 그럼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겠어? 법정 대리인한테 주겠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읽어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신청했대. 법정 대리인 신청해서 누가? 본인이 그리고 3살짜리가 새로운 권리자로 됐을 때 끈을 그시는데 그럼 상황 파악은 되셨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줘요? 여기가 틀렸죠?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줍니다. 틀린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뭔 말하는 거냐? 자, 이거 보시면 자, 매매한다고 할게요. 자, 매도인이 값. 제 화살표는 파는 사람 여기가 매도인, 여기가 매수인. 그러면 값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주는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 예,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그럼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 이렇게. 그러면 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이요. 등기를 신청할 때 누구의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돼요? 누구 거? 매도인 갑 거. 예, 갑 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가 쉽게 말하면 등기 권리증을 안 주네. 매도인이 등기 권리증을 안 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기 신청에 협력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등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신청해야 돼요. 협력해서 같이 신청하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민법상 표현은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한다 그래요. 누가?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등기 이행을 청구한다 그래. 뭘 청구한다고? 등기 이행. 그럼 매도인은 해줄 의무가 있나요?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신청에 협력해준다 이 말은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 넘겨준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나? 그럼 등기 필요한 서류, 그럼 매도인이 아까 모두 주고, 등기필 보통은 우리가 아까 적는다 그랬잖아요. 보통 현실은 그냥 종이 다 줘요, 그냥. 갖다 쓰라고. 그럼 그거 떼가지고 매수인에게 적는다고. 또 법무사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등기 권리증을 주고, 인감증명서도 줘야 된다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럼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 각종 서류들을 넘겨주는 게 등기 신청에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해주면 되는데 얘가 안 주고 있다고. 매도인이 협력 안 해. 그럼 매수인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누가? 매수인이 소송을 건다고. 그럼 소송을 이렇게 걸겠죠?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그래서 얘가 이겼어. 그럼 얘를 뭐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그럼 거꾸로 반대쪽 갑은 뭐라고 그럴까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등기는 원래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승소했죠?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 해주니까 소송 건 거잖아요. 그래서 판결서 들고 가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등기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력 안 해준다. 그럼 소송 걸어서 이겨오면 뭐하면 승소하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누가 단독 신청해요? 등기권리자인 을이 단독 신청하잖아요. 그럼 이때 갑에 등기권리증 내야 돼요? 낼 리가 없죠. 왜 소송 걸었어? 안 주니까 소송 걸었는데 승소해도 또 내라고 하면 또 소송 걸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결 얻었을 때는 매도인 측의 서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승소해서 판결에서 등기 신청할 때는 매도인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이라. 그런데 소송을 이렇게 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매수인이 소송 거는데 매도인이 소송 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누가? 매도인이. 뭐라고 하냐 소송 거냐면 등기 빨리 명의 전에 가라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고차를 팔았거든요. 팔았어. 그러면 이제 저 중고차 거기다가 근데 팔았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팔았으니까 명의 전에 해가야 되는데요. 어느 날 좀 팔고 한 달 있다가 저한테 과태료가 날라왔다니까. 불법 주차했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명의 전을 안 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다고 해서 항상 이쪽만 손해인 건 아니에요. 이쪽 이 손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잔금 다 받아가 놓고서 등기도 안 해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너 빨리 명의 전에 가라고 등기해가라고 소송 걸 수도 있다고요. 등기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수소송이라고 그래. 받아가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 그러면 그 소송에서는 갑이 이길 거예요. 그럼 판결서에 을은 인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빨리 가져가라고 인수하라. 그러면 요 소송에서는 누가 이긴 거죠? 갑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갑이 이겼어. 그럼 승소한 거죠? 승소했고 갑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우리 등기법에 매년 나오는 편인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매도인이 소송 건 거예요.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긴 걸 뭐라고 한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보통은 누가 승소하는데? 보통은 이쪽에 소송 걸잖아요. 그럼 보통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특이하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특이하니까 시험에 맨날 나온다고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요 등기를 단독으로 해줄 수 있어요. 승소했으니까 판결 얻었으니까 단독으로 해줄 수 있다. 그럼 그때는 단독이지만 자기 거 낼 수 있죠. 아까 단독으로 요쪽에서 단독으로 해갈 때는 막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측의 서류가 필요가 없는데 매도인 측에서 판결해서 단독을 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서류 내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판결 얻었을지라도 자기 권리증 내라고 하는 게 현재 법조문이에요. 비판은 있어요. 비판. 뭐 판결 냈으면 됐지. 판결서까지 냈는데 무슨 등기권리증을 또 내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재 법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내라는 얘기예요. 원칙대로 누구는 내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내라. 좀 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글로 이제 전환하세요. 글로. 자, 4번 읽어보실까요? 3번 질문. 네. 따라.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니까
도의. 그럼 무슨 소송건 거죠? 인수하라고. 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수 판결이라고 해요. 인수 판결에 따라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어떻게 했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자, 상황 파악은 됐어. 이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증할 필요가 없다? 있다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내란 얘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적에서 할 때는 필요가 없죠. 근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필요하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자, 요 4번은 나중에 대의 등기 문제라서 이건 생략합니다. 자, 5번은 등기 명인의 포괄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하면 대표적인 포괄 승계인이 상속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상속인. 자, 아버지가요 토지 산 게 있어. 그럼 아버지가 옛날에 땅 사놓은 게 있어요. 등기 받아놨어. 등기 권리증 있나요? 아버지가 샀다니까? 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다니까? 그럼 아버지가 옛날에 뭐 받았어요? 등기 권리증. 옛날에 일제시대 때 따다 땅 문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땅 문서가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씩 다른 거예요.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버지 그 갖고 있던 등기 권리증을 내가 못 찾겠어. 자식이 못 찾겠어. 그럴 수도 있냐고요. 근데 등기 권리증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불안해. 그럼 등기소에 가서 아버지가 옛날에 받았던 그 등기 권리증 실효시켜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거 누가 그거 빼돌려가지고 그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등기 권리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어디 갔는지 분실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자식이 아버지가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 모르겠으니까 누가 못 쓰게 해달라. 실효시켜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개념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료라고 해요. 뭐라고요? 신료. 신고예요. 신고. 선고가 아니라 신고. 오타입니다. 읽어보실래요? 등기 명인의 누구는 포괄 승인. 그럼 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 당연히 되고 안 죽었으면 이사 다니다가 어디 가는지 잊어버리겠어. 그럼 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분이 돌아가셨으면 누가? 포괄 승계인이 신고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당연히 되고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은 당연히 되고 누구도 포괄 승계인도 실효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푸실만 하십니까? 자, 요게 이제 재작년 문제예요. 재작년. 올해 시험 또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은 틀린 거 꾸라 그랬거든요. 올해 35회 때는 틀린 거 꾸라 그랬는데 답이 3번이었어요. 아까 이거 틀린 지문이었냐고. 아까 이 틀린 지문이었잖아요. 올해는 틀린 것은 해서 답이 3번이었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또 내고 한다니까. 물론 지문은 좀 다르게 했지만 그래서 기출된 이 내용이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보실 내용이에요. 또 시험에 또 나오고 합니다. 대신 이제 하나하나의 문장의 의미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등기필 정보 정리. 오늘 등기필 정보 내가 확실하게 정리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건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그거 이제 언제 나와요? 등기가 끝나면 누구한테 준다? 새로운 권리자한테. 누구한테? 새로운 권리자한테. 여러분들 제가 사례를 매매로 들어드렸는데 전세권도 권리증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도 권리증이 있어요. 그 소유권만 권리인 것이 아니잖아. 전세권도 권리고 저당권도 다 권리라고. 그래서 새로운 권리가 등기되면 권리증 줍니다. 그럼 소유권 권리증도 있고 전세권 권리증도 있고 저당권 권리증도 있어요. 전세권 내가 설정 등기를 받았다. 제가 전세권 등기를 했어. 그럼 제가 새로운 권리자가 됐나?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았어. 그럼 제가 누가 되는 전세권자가 제가 됐다고. 그럼 등기가 끝나면 저한테 전세권 권리증 준다고. 네가 뭐가 됐다고. 전세권자로 등기됐다. 그럼 권리증 갖고 있죠? 그거 갖고 있다 전세권 양도 돼요? 소유권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 그럼 양도할 때 내가 종전에 전세권자였다라고 하는 권리증 보여줘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도 다 뭐가 있다? 권리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증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등기 의무자가 될 때 신청을 해다가 등기필 정보면 암호를 적는 거고. 되셨죠? 네, 적어서 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필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요 등기상 이게 좀 쉬었다 가실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